선언을 하고 있어요. 솔라나 밈코인 도그 위펫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 밈코인이 급등하니까 솔라나도 급등하고 솔라나가 급등하니까 도그 위펫이 급등을 해. 알고라니 미국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네. 무슨 얘기냐? 이더 ETF 연내 어렵다라고 합니다. 촬영 시각은 3월 15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진짜 1억이나요? 가격이 지지부진합니다. 4,000달러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내려오고 있어요. 비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비실비실 됩니다. 비실비실 뭐예요? 그냥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더 대비한 솔라나 가격은요.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솔라나는 떡상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이 비실비실 될까? 일단 시장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시장에 돌고 있는 이더리움 ETF 승인 거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사실 외신 DL 뉴스가 정리를 했는데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3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맞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음, 이더리움이 아직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대해서 SEC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증권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더리움 ETF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점은 SEC가 지난해 10월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했거든요. 이게 뭔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면 선물 ETF도 승인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했어요. 그래서 승인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야, 비트코인이랑 똑같아. 비트 선물 있으니까 이더 현물 ETF 왜 안 된다는 거야? 라는 논리가 통했잖아요. 이더리움 역시 이더 선물 ETF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 ETF 안 될 게 뭐야? 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정치적 반발 가능성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줬더니요.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큰 비난이 SEC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SEC에 결정하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5명이 있거든요.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그리고 위원장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도 민주당 2명은 반대, 공화당 2명은 찬성, 그리고 갠슬러 위원장이 찬성하면서 ETF가 승인이 됐어요. 사실 갠슬러 위원장도 이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성명서를 보시면 진짜 해주기 싫었는데 지난해 있었던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잖아요. 법원이 선물 ETF 있는데 왜 현물 안 되는 거야? 다시 검토해봐 라고 했으니까 SEC 입장에서는 이거 다시 검토할 만한 명분이 논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갠슬러 위원장도 어쩔 수 없이 찬성 승인을 해주면서 성명서에다가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거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 거 아니다 라면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 욕을 먹었어요.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승인하면 너 네 자리 없을 줄 알아?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특별한 이변이 없이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11월 대선의 승리를 통해서 갠슬러 위원장은 아마 위원장직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쪽에 약간 의원들이 하는 비난 발언은 사실 갠슬러 위원장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반발을 무릅쓰고 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소송 리스크에 덜 노출돼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갠슬러 위원장이 찬성 쪽에 손을 든 이유는 뭐냐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해줬다라고 하면 아마 소송을 제기했을 겁니다. 너네 무슨 근거로 도대체 안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게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안 해준 걸 가지고 블랙락이나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에 걸린 게 없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해주거나 말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줄 거다 라고 하는 게 외신의 분석이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논리가요.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부정론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시장에 기대를 많이 했어 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의 상원의원 2명은 민주당 쪽입니다. SEC에다가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지 말라라고 서한을 보냈어요.
이 알트코인 현물 ETF 말이 알트코인이지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이거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ETF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야, 이 정치인들이 SEC를 압박하는 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게 아니야. 정치적 계산이야.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압박하는 걸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크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으니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이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서 90% 이상으로 확신했던 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즈음에서 이더리움 ETF도 될 것 같아 70% 이상의 확률이야 라고 말했던 애널리스트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 ETF가 흥행이 너무 많이 되면서 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하면 그 정도로 만약에 막 흥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가 미치는 여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야 비트 ETF를 해줬더니 저렇게 난리가 났단 말이야 시장이. 야 그럼 이 돈 더 해주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ETF 흥행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SEC를 해주지 마라 라고 압박하고 나섰거든요.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돼도 뭐 별 영향 없을 거야 라는 의견도 있지만 바네크 포트폴리오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야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할 거야. 비트코인 ETF만큼 시장 규모가 커질 거야 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 그리고 ETF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 보셨잖아요. 그게 이더리움에도 일어날 거라는 거죠. 되면 엄청날 것 같긴 한데 점점 더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관련돼서 보자면 업그레이드가 있죠. 다행히 덴쿤 업그레이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가격에는 별 영향이 없고요. 이 대신 레이어 2 가스비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졌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레이어 2 생태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레이어 2 생태계 성장은 이더리움에도 좋은 거겠지만 당장 덴쿤 업그레이드의 성공이 이더리움 가격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다. 게다가 이제 트레이더들,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요, 4,000달러를 이더리움의 상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4,000달러 돌파한 다음에 쭉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옵션 트레이더들이 약세 베팅을 하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4,000달러가 저항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해 7월부터 하반기부터 가격을 봤거든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진짜 무섭게 올랐습니다. 물론 24년 초에 약간의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2월, 3월 들어서 또 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라나가 쏘는 게요. 이게 일종의 뭐랄까 선순환을 하고 있어요. 솔라나 밈코인 도그 위펫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 밈코인이 급등하니까 솔라나도 급등하고 솔라나가 급등하니까 도그 위펫이 급등을 해. 이러면서 선순환을 일고 있어요. 밈코인 가격도 오르고 그 메인체인 가격이 오르고 메인체인 가격이 오르니까 밈코인도 오르고 그러면서 심지어 솔라나 도그 위펫은 시총 50위권에 진입하면서 아비트럼이나 메이커다오를 추월했습니다. 심지어는 플로키를 제치고 4위 밈코인에 등극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역대 최저가가 23년 12월 13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퍼센트가 올렸냐? 20만 6,500%가 올랐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불과 한 3개월 전 20만 % 올랐어요. 20만 %. 도구 위펫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했네요. 자, 그래서 밈코인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라고 했는데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밈코인이 가치는 없지만 네트워크 활성도에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원체인들이요. 밈코인을 적극적으로 약간 육성하는 것도 있어요. 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재단 자금을 가지고 아발란체 밈코인을 사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밈코인에 대한 의미 부여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활성도에 기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도 밈코인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밈코인 전성 시대인데요. 신세식스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신세식스 스테이커를 위한
밈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노리는 건 뭐예요? 신세틱스 신세틱스 가격의 상승까지 노리는 거죠. 자, 스테이커 위한 거였으니까 이 스테이커들에게 아마 에어드랍을 해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신세틱스 사서 스테이크 해야지 에어드랍 받으려고 하면서 매수세가 몰릴 테니까 신세틱스 가격도 오르게 되는 선순환이 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메타가 바로 AI입니다. 지금은 사실 미국 주도 장세죠. 미국 중심 ETF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AI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AI 테마의 대장주라고 하면 월드코인인데, 이 월드코인 관련해서는 전 세계 규제 당국과의 마찰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밀렸어요. 한번 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코인이 AI 대장주 자리를 내놓는가 보다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논란에도 이 월드코인이 AI 대장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언제냐? 샘 알트만이 오픈 AI 이사회로 복귀한다라고 하니까 또 한번 쫙 올랐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냥 뭐 이러저러 하고 있다가 여기 이땐 또 왜 올랐냐? 최근에 왜 올랐냐? 바로 엔비디아 컨퍼런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3월 18일 월요일 날 기조연설을 이제 우리 젠슨 황이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 때문에 엔비디아 컨퍼런스에 우리 창업자가 너무 나온다라고 하니까 거기 뭐 해당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좀 잔잔하다가 다시 컨퍼런스가 다가오고 나니까 AI 코인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장은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뭔가 그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현재 쏘는 상황이고, 무엇 해도 이제 최고의 메타는 밈코인과 AI 코인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